다음은 경기 화성 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경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화성시 병 출신 권칠승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적폐들을 보아왔습니다.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25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5.18 유가족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3년 만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과오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오를 만든 수많은 적폐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저항과 언어도단, 적반하장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적폐 청산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총리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자행한 각종 불법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언론 장악 기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MBC 고영주 이사장은 법정에서조차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이인호 이사장도 공석에서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한 분이기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거론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러한 발언들은 부적절함을 넘어서 국민 모독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서 자격과 자질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그 자리의 책임을 맡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질이 없는 이사장들에 의한 언론 장악과 언론 자유의 파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는 최근에 군대 댓글 공작에 대한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특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선에서 막았다고 하는 내부 제보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BS, SBS 이런 다른 방송에서 후속 보도가 이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러한 현상은 매우 기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자들로서 굉장히 참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영방송의 파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주무기관인 방통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KBS 이사진에 대해서는 임면 권한을 가진다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대법원이 정현주 사장 사건 때 그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런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한이라면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전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언론을 장악하고자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민주당의 의원님들 어느 누구도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정도로 지금의 이 언론 파행 현황을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영화 공범자들을 보면 일명 MBC 백종문 부사장 녹취록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이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 하는 사실상의 고백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작년 1월에 밝혀진 명백한 불법행위였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방통이나 수사기관들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건입니다. 지금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은 MBC판 블랙리스트 그리고 부당해고 녹취록에 대해서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증거관계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MBC 부사장의 경우에 2016년 12월에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고가 기각이 됐고 2017년 7월에 재항고된 상태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 검찰에서 네. 면밀히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녹취록이 등장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공범자들을 보면 정년주 전 KBS 사장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KBS 사장이 자신에게 전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를 지키신 고 노무현 대통령을 회상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KBS와 MBC 이 양대 공영방송이 공정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업 채용 비리에 관련된 건입니다. 앞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고 젊은이들에게는 꿈의 직장입니다. 이 취업을 위해서 청춘의 몇 년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공기업의 이 채용 적폐가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만연했습니다. 오늘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2013년도에 271명이 부정 취업했다. 이거 수사 결과입니다. 그 내부 감사 결과는 518명 중에서 493명, 95%가 청탁 대상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원에 의하면 파다 보니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검찰에 넘겼다.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규칙과 시스템이 완전히 무시된 결과라고 보이는데 동의하시죠?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 기소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소장에 진정한 청탁자로 등장하는 이 불상의 다수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사실상 법망을 유유히 벗어났습니다. 기소 대상은 당시에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단 2명입니다. 기소장에 등장하는 이 불상의 다수인들에 대해서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다만 그런 그 청탁의 정도 수준이 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실정법 위반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없는지 조사해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서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에 의한 대선 개입
그리고 댓글 부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역시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검찰은 윤석열 팀장 이런 분들을 찍어내면서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국정원과 군뿐만 아니라 언론, 국정원의 퇴직자, 청와대까지 기업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찰 수사가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연유로 인해서 그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사건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70%가 넘는 조사도 있습니다. 국방부도 국정원처럼 적폐청산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행안부 장관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국가가 정하는 각종 기념일은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기원은 임시정부가 창건한 광복군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광복군의 창건에는 9월 17일이 국군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하시고요. 이 국군의 날이 정해진 게 1956년 국무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여러 견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광복군 창설 기념일은 우리 국군은 지금 광복군뿐 아니라 의병 활동이라든가 또 다양한 형태의 독립군들 모두의 정신을 담고 있는 후예들이기 때문에 국군의 날 문제는 국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여러 가지 엄중한 만큼 현재 국군에 대한 혹시 그런 혼란스러운 논쟁은 피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신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을 분열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독립세력과 건국세력을 또 분리하는 것이다. 이런 비난 성명도 냈는데요. 뜬금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을 시도했던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결의안이 발의돼서 공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가능하면 대통령 개정 사항이므로 가능하면 결단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좀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면 정부로서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개헌이 주요 이슈로 아마 부각될 것 같습니다. 개헌의 주요 이슈는 지방 분권입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의 핵심적인 의제는 재정 분권입니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정 지출의 비율은 6대4 정도인데요. 세입은 8대2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방 세입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빤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방 소비세 지금 현재 11% 되어 있는 것을 한 20%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지방 소득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보다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이 가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만 일방적으로 쏠릴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공동세 개념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조금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정도의 대책으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8대2 구조를 7대3으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한 20조 가까이가 더 지금 추가로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수치입니다. 예, 이제 세입의 규모에도 문제가 있지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지방 세입은 변동이 매우 큽니다. 안정적 세원 마련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이 재산세 등 보유세에 관한 문제들을 좀 국회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정세 논란이나 이런 걸 피해가면서도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복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갈등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답변서로 나와주십시오. 공판 조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공판 조서의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들이 요약되거나 축약되는 형태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술의 원래 뜻과 표기된 뜻이 괴리가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판 전 과정을 속기록으로 기록하고 또 녹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이 당연히 인정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그 문제점이 또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소위 이제 전화 변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정관 애호의 유용한 수단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일반적으로 그 정관 예우의 한 방법으로 정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전화 변론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관 예우는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대검 예규에서 전화 변론을 하는 경우에 그 수임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장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화 변론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화 변론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총리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문답 중에 나온 내용이라 한번 여쭤봅니다. 북핵 소형화나 경량화, 그래서 이제 노동이나 스쿼드에 탑재가 가능해진 게 작년 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전 정부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인수인계 받은 게 있으신가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원전 부진의 사용 후 행렬 여봉을 수조에 넣어놓은 것을 이제 꺼내서 임시 저장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변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또 고준위 핵폐기물 폐기장을 만들 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 텐데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원전 발전 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런 비용은 포함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칠승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인데요. 다음은 경기 화성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경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화성시 병 출신 권칠승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참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영방송의 파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주무기관인 방통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KBS 이사진에 대해서는 임면 권한을 가진다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대법원이 정현주 사장 사건 때 그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런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한이라면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전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언론을 장악하고자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민주당의 의원님들 어느 누구도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정도로 지금의 이 언론 파행 현황을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영화 공범자들을 보면 일명 MBC 백종문 부사장 녹취록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이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 하는 사실상의 고백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작년 1월에 밝혀진 명백한 불법행위였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방통이나 수사기관들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건입니다. 지금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은 MBC판 블랙리스트 그리고 부당해고 녹취록에 대해서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증거관계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MBC 부사장의 경우에 2016년 12월에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고가 기각이 됐고 2017년 7월에 재항고된 상태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MBC 고용주 이사장은 법정에서조차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이인호 이사장도 공석에서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한 분위기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거론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러한 발언들은 부적절함을 넘어서 국민 모독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서 자격과 자질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네. 그 자리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질이 없는 이사장들에 의한 언론 장악과 언론 자유의 파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는 최근에 군대 댓글 공작에 대한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특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성에서 막았다고 하는 내부 제보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BS, SBS 이런 다른 방송에서 후속 보도가 이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러한 현상은 매우 기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자들로서 굉장히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적폐들을 보아왔습니다.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25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5.18 유가족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3년 만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과오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오를 만든 수많은 적폐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저항과 언어도단, 적반하장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총리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자행한 각종 불법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언론 장악 기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